자, 다이오드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정류 회로라 그랬죠. 렉티파이어. 그래서 그 정류 회로를 사용하려면은 AC 220V 교류 220V 전원에서 변압기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걸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죠. AC 예를 들어서 10V다. 그러면 요걸 다이오드 정류기를 사용해서 뭐 DC 뭐 몇 볼트로 바꾸는 거죠. DC 14V로 바꾸든지 12V로 바꾸든지. 그래서 요 AC를 DC로 바꾸는 게 다이오드 렉티파이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220V를 교류 220V를 교류 10V로 바꾸는 게 변압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할 텐데, 볼티지 트랜스포머, 뭐 직역을 하면 전압 변환기가 되겠죠. 간단하게는 그냥 변압기라고 부른다. 자, 여기 어떤 인터넷에 나온 변압기를 봅시다.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게 이게 코일이에요. 그 1차 프라이머리 코일. 1차 측 코일이죠. 프라이머리. 요 안쪽에 있는 게 세컨다리 코일이다. 2차. 그리고 그게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강철, 철심에 이렇게 감아놨다. 그래서 1차 측에 예를 들어 220V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은 2차 측에서는 10V 교류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자장에 의해서 지금 그걸 이제 에너지가 변환이 되는 거죠.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마그네틱 에너지. 그래서 1차 측에서 얘가 전류를 흘려서 마그네틱 필드를 마그네틱 필드 뭐 H, 전류가 흐르면 H가 발생하죠. 마그네틱 필드. 그게 자속 B로 이렇게 뮤가 곱해지면 자속이 되죠. 마그네틱 필드 덴시티. 그래서 자속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플락스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자속은, 상대 자속은 1인데 비해서 요 강철의 상대 자속은 100이 넘죠. 어떤 데는 1000도 되고. 그래서 얘 프라이머리 이 코일, 이 1차 코일이 만들어낸 자속은 거의 100% 요 강철심, 아이언 코어 속에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그네틱 플락스가 변하면은 이 2차 코일의 전압이 유기가 되죠. 그게 변압기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시간, 아마 실험 6인가 싶어요. 여기서 다이오드 실험을 할 텐데, 그때서는 트랜스포머를 위쪽에서 바라본 걸 보였어요. 자, 여기에 AC 아마 110V를 인가할 거예요. 110V RMS. 여기에 2차 측에서는 한 6V 정도 나오는 게 있죠. 가운데가 그라운드고, 좀 2차 측에 보면 한쪽이 플러스 6V RMS가 나오면은 이쪽은 극성이 반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6V짜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중간은 그라운드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트랜스포머, 지금 요 왼쪽이 프라이머리죠. 1차 측. 1차. 얘는 1차 측이다. 1차. 이쪽이 세컨더리죠. 세컨더리는 2차. 2차 코일.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에 꽂을 때가 하나 있고, 지금 여기 플러스 6.3V, 6V RMS, 마이너스 6V RMS, 이쪽은 예를 들어 110V를 인가한다 합시다. 110V AC.
RMS AC.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 점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점이 극성을 나타내게 되겠어요. 얘들이 지금 교류 전압을 갈 테니까 지금 프라이머리에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면은 요 점 찍은데 플러스 전압이 같은 시간에 인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VST를 그려보면은 VST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시간 T1에 프라이머리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은 요 점 찍은 쪽이 플러스면은 요 반대쪽에 비해서 얘도 점 찍은 쪽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요 반대쪽에 비해서. 요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점은 요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 사이가 여기 플러스니까. 그래서 요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풀웨이브 렉티파이어죠. 완파정육이. 그래서 우리가 전력 시스템은 다 교류로, 발전소에서 교류를 보내서 우리 가정에서 DC로 변환했었죠. 그래서 교류를 보내면은 이게 전압을 올리기도 쉽고 승합도 쉽고 감압도 쉽고, 그리고 전압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 긴 전송 선로를 타고 오는 때 이 로스도 작죠. 로스는 I 제곱 R이니까 V 곱하기 I 파워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 발전기에서는 한 2만 볼트, 만 볼트는 2만 볼트 제너레이션 하는데 얘 I 제곱 R을 감소시키려고 승합을 시키죠. 그러니까 발전소의 파워하고 여기 전송하는 파워는 동일한데 요 I를 줄이기 위해서 V를 올리는 거죠. 동일한 파워를 전송하는데 이와 같이 15만 4천 볼트, 75만 4천 볼트 이렇게 올리면 전류가 줄어들어서 이 전송선로의 손실이 작죠. 그래서 도시 부근에 오면 2만 볼트로 바꿨다가 가정집에 오면 220 볼트로 바꿨다가 이렇게 주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핫 뉴트럴 2개밖에 안 오는데, 뉴트럴이 뭔가 하면은 이 변압기에서 보통 땅에 이래 묻어 놓았어요. 실제로 변압기 하나를 전봇대 밑으로 해가 땅에 구리 그물로 해가 묻어 뒀어요. 이건 아마 110V일 때 핫이 조금 작게 보이는데 220V는 대지코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LG동 입구에도 보면 정문 오른쪽 편에 이런 구리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라운드를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만지면은 안 죽고 요 핫을 탁 만지면은 죽죠. 심장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AC 220V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죠. 요건 RMS 전압이죠. 따라서 실제 AC 전압은 220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사인 2파 60T가 되겠죠. 그래서 220V를 직접 만졌다가는 거의 대부분 사망이죠.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11V는 돼서 우리 심장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쇼크사하죠. 자, 우리가 DC 전류원은 대체로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정류기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필터, 그러니까 지금 220V나 우리 실험실에서는 110V RMS로 할 거예요. 실험 6에서는. 그래서 2차에 이렇게 2차 변압기가 있고 다이오드 렉티파이어가 있겠죠. 자, 여기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는 보통 캐패시터로 필터를 달아서 스무딩 식이죠.
여기서 로딩 전압도 있고 로드장, 그 다음에 이걸 레귤레이터라는 걸 달아서 더 평탄화시켜. 그러니까 여기 전압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전압은 평탄화가 돼서 DC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쪽 레귤레이터, 얘가 레귤레이터인데 레귤레이터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거의 플랫하게 나오죠. 리플이 아주 작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자장치를 이렇게 구동할 수가 있다. 얘가 로드다. 로드. 부하. 그래서 이게 이제 이 DC 전원의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다. 라인 레귤레이션과 로드 레귤레이션이다. 라인 레귤레이션은 지금 주로 레귤레이터 얘기예요. 요 VS 전압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있을 때 출력을 얼마나 평탄화시키느냐. 로드 레귤레이션은 얘가 전류값이 바뀌어도 전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 전압이 좀 감소하겠죠. 그 율이 얼마나 작은가. 로드 전류의 변동에 대한 출력 전압의 변이. 둘 다 작을수록 좋다. 자, 변압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솔레노이드, 코일을 많이 감았죠. N턴을 감았어요. N턴.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자꾸 감은 거죠. 그게 N턴을 했다. 그랬을 때 이거 인덕턴스, 이거 뭐 마그네틱 플럭스가 잔뜩 생기겠죠.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 덴시티를 어떤 면적, 요 면적이면 면적, 거기에 대해서 적분한 게 마그네틱 플럭스죠. 그래서 얘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전류로 나눈 게 인덕턴스죠. 그래서 여기 자속 물질 에다가 n제곱에다가 면적 a, 얘 면적이죠. 길이 l, 이 l이겠죠. 그래서 턴의 제곱에 비례하고 솔레노이드 단면적의 요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 인덕턴스가. 자, 변압기의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는 프라이머리 1차 코일이 감겨 있고 오른쪽에는 2차 코일이 감겨 있죠. 그래서 이 변압기가 1차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은, 그러면 1차에 흘러 들어오면 요거에 의해서 요 전류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뭐 H, 요거 뮤 H인데,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발생해서 얘가 뮤가 큰 요 자속 안에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폐 루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얘는 전류에 비례하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B가 커진다. 그래서 요 B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다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플럭스가 되겠죠. 마그네틱 플럭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건 교류예요. 교류.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교류 전류가 지금 흘러 들어와요. 0을 중심으로 전류가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 전류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렇게 뒀을 때 이쪽에 코일을 감아두면은 이 코일에서는 이 마그네틱 플럭스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그게 발생을 하죠.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오른손 법칙을 하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면은 그럼 지금 이쪽 방향의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쟤하고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이 변화를 싫어하니까. 변화는, 마그네틱 플락스가 변하는 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반대로 상쇄시키려고 여기서 전류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는 이쪽이 플러스겠죠. 전류 방향이 바뀌면은 이 전압 극성도 바뀌지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요 점을 찍었죠. 이쪽에서도 플러스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흘러나온다 해서 요 점이 그 변압기의 극성을 나타내죠. 만약에 내가 거꾸로 감아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안 감고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감을 수도 있잖아요. 코일을. 뭐 이렇게 감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쟤를 지금 이쪽이 플러스로서 이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이쪽 방향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걸 방해할까요? 지금 이렇게 흘러야 방해를 할 수 있죠. 반대 플럭스를 만들죠. 반대 플럭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전류가 나오고 이쪽에 전류가 들어가지고 반대가 되죠. 그렇게 감았으면 요 점을 옮겨가지고 이쪽에 찍어놔야 되죠. 이 점에 프라이머리에 플러스 전압이 들어가면 요 세컨더리에도 요 노드에 플러스 전압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프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그 다음에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그걸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에 보면은 그 세컨더리에 유기되는 게 이게 뮤추얼 인덕턴스 때문에 이렇게 유기가 돼요. 세컨더리에 유기되는 현상은 전압이 유기된 뮤추얼 인덕턴스다. 그래서 요걸 개념적으로 했는데, 자, 여기 프라이머리 1차죠. 1차 와인딩, 여기 세컨더리 2차 와인딩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리려고 여기서도 봅시다. 지금 이제 I1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지금 I1 전류는 요렇게 이제 흐르겠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 맞게 됐죠.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겨난다. B. 전류 방향이 I1 전류 방향이 저와 같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와인딩 N2를 저와 같이 감아 놓으면은 자기는 이 B가 증가하지 못하게 반대 방향으로 B를 만들어야 되니까, 즉 이쪽 방향으로 B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자기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 방향으로 흐르면 되겠네.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맞나요? 보자. 지금 이렇게 되면 B가 흐르고, 그러면 얘가 반대를 하려면은 저쪽 방향을 해야겠죠? 조금 혼돈스러운데 봅시다. 이렇게 하면 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봅시다.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네. 코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그리기가 약간 헷갈리게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봅시다. 이쪽은 흘러나가는 게 돼 있고 이쪽은 왜 또 흘러 들어오는 게 돼 있네. 오케이 맞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 B하고 반대 방향의 B가 생겨나죠. 오른손 법칙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이쪽 노드, 지금 위에 쪽 노드를 점을 빡 찍으면 여기에 전류가 플러스 전압이 인가돼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요쪽에서도 플러스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흘러 나오죠. 그래서 요걸 지금 노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가열을 노드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요. 지금 점을 이렇게 1번하고 3번에 찍으면 되죠. 노드 1번 전압이 2번 전압에 대해서 플러스 전압이 돼서 노드 1번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노드 3번에서 전류가 흘러 나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어떤 데는 요 권선비도 이렇게 했어요. 권선비가 N1번 감아놨다. 여기 N2번 감아놨다. 다 같이 이런 아이언 코어가 있겠죠. 야, 이게 이제 강철 코어다. 코어에 뭐 프라이머리는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N1번 감았다는 거죠. N1번 감았고 세컨더리도 어떻게 N2번 이쪽이 점이 플러스가 되려면 뭐 이렇게 감는 방법이 또 있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N2번을 여기다 감아놨다. N2번을 어떻게 감았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언 코어를 쓰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공기 중으로 안 퍼져나가고 요 속에만 이렇게 제한돼요. 그래서 카플링 계수가 상당히 좋다. 거의 100% 카플링이 되고 있다. 프라이머리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속이 다 이 N2에 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자속 마그네틱 플럭스는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B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단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코일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고 한 번 감았어요. 그러면 이 B는 mu H니까 H는 전류에 비례하죠. 그래서 한 번 감았으면 B가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두 번 감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두 번 감으면은 이 II가 흐르는 바람에 전류가 2배가 돼요. 그래서 전류가 2배가 되고 H도 2배가 되고 플럭스도 2배가 되고 또 면적도 2배가 돼요. B도 2배인데 면적도 2배가 돼서 이 플럭스가 4배가 되죠. 그래서 이 L이 4배가 된다는 거죠. 같은 I를 흘렸는데 플럭스가 4배가 되므로 L의 정의, 인덕턴스의 정의가 이러잖아요. 내가 같은 I를 흘렸는데 플럭스가 4배가 됐죠. 따라서 인덕턴스도 4배다. 그래서 이 플럭스하고 인덕턴스는 둘 다 N제곱, 권선수, 와인딩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서로 리시프로컬 하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에서 흘려가지고 세컨더리에 영향을 주는 효과하고 세컨더리에 전류를 흘려서 프라이머리 와인딩에 나타나는 그 비율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패시브 소자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죠. 자,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증명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요걸 우선 봅시다. 자, V1에 프라이머리예요. V1에 이제 전류를 흘렸어요. 프라이머리. 근데 V2 세컨더리는 플로팅 식이었어요. 이게 플로팅. 그 플로팅 식이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류가 I2는 안 흐른다는 거죠. 요 I2는 제로. I1은 흘러가고 있죠. I1은 흘러갔다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V1 전압은 지금 L1에다가 이쪽이 L1이라 그러면 여기 L1이에요. I1 L1 D I1 DT.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L1이 BI1 DT. 그래서 뭐 L1, I1이 지금 플럭스인데
이 플락스가 그러니까 B 곱하기 이 플락스는 B 곱하기 S예요. 그래서 B가 내가 이 생기는 걸 B1이라 그러고 이 S가 자기가 N1번 해놓으면은 이 S가 N1A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A라는 것은 요거의 단면적이 되겠죠. 요 아이언 코어의 단면적이 A다. 그래서 N번 감아놨으니 면적이 N1A가 되고 요 생겨난 게 B1이다. B1은 이렇게 아이언 코어에 흐르고 있는 마그네틱 플락스 덴시티죠. 자, 그렇게 되고 V2는 어떻게 되냐면 이 B1이 그냥 이 V2 감기인데도 지나가니까 V2는 자기가 또 V2의 플락스는 자기 면적은 N2A예요. 자기는 N2번밖에 안 감겨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에어리어는 면적은 N2A이고 B1은 동일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정의로 M21 DI1 DT라고 정의하죠. 세컨더리에 유기되는 전압 V2는 프라이머리 전류의 시간 미분 DI1 DT 곱하기 M21. 여기 보면 셀프는 L1이죠. 셀프 인덕턴스 L1 곱하기 DI1 DT. 그게 V1이고 V2는 M21 곱하기 DI1 DT.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을 여기 보면은 지금 이 B1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N1하고 I1하고 비례하게 돼요. B1도 N1에 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은 이 M21이 여기 N2하고 여기 N1에 지금 비례하게 돼요. 콘스턴트 곱하기. 여기 L1은 나중에 따져보면은 이 같은 원리로 N1하고 요 B1도 N1이니까 N1 제곱에 비례하고 상수는 동일하고 자, 셀프 인덕턴스 N1은 N1 제곱에 비례하고 뮤추얼 인덕턴스 M21은 N1, N2에 비례한다. 요 곱하는 상수는 동일하죠. 거꾸로 2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흘리죠. 2에다가 전류를 흘리고 요걸 오픈시고 여기 이쪽에 나타나는 걸 따져보면은 따져봐도 이 M2는 N1, N2에 비례하고 L2는 N2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요 상수가 같으므로 M12라는 건 세컨더리의 전류를 흘리고 프라이머리의 전압이 유기되는 그 비율이 M12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자, 이제 등가 회로로서 본격적으로 이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를 지난번에 기호가 있었죠. 여기 L1이 있었고 요 카플링 개수 L1, L2인데 권선비는 N1 대 N2다. 그러면 L1은 N1 제곱에 비례하고 비례상수가 있겠죠. L2는 N2 제곱에 비례하고 뮤추얼 인덕턴스는 나중에 따져보면은 N1, N2에 비례한다. 근데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M 이꼴 스퀘어 루트 L1, L2가 돼요. 근데 아이디얼하지 못함으로 K 카플링 개수 K가 있는데 K는 1이 되면은 퍼펙트 카플링. 여기 이론대로 딱 되면은 M은 요 K가 1이 되죠. 그래서 요 폴레리티를 감안하면은 이제 등가이로를 하면은 자 V1이 있고 I1이 있죠. 그 다음에 L1이 있어요. 셀프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그 다음에 요 뮤추얼은 보면은 I2가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의가 요 두 번째 게 요쪽으로 전류가 들어오면 이쪽에 플러스 전압이 유기되니까 I2가 나가는 게 되므로 이 마이너스가 돼요. 요 사이 전압은 마이너스 M 곱하기 DI2 DT.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셀프 인덕턴스 L2가 있고 I1이 들어오는 거니까 M DI1 DT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요게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V1 이꼴 L1 곱하기 DI1 over DT 마이너스 M DI2 over DT. 그 다음 여기 V2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요 V2는 L2 곱하기 DI2 DT인데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L2 곱하기 DI2 DT 플러스 M DI1 DT. 그리고 또 다른 관계식이 있네요. 이 로드 때문에 V2는 I2R이기도 하고 이 트랜스포머의 동작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두 가지 식이 있다. 자,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는 이 비율이 자기의 권선비의 제곱이고 유출 인덕턴스는 카플링 계수 K에다가 스퀘어 루트 L1, L2를 곱하면 되고 자, 등가회로에서 이 V1은 L1 DI1 DT에다 마이너스 M DI2 DT죠. V2는 마이너스 L2가 되고 V2가 거꾸로 흘러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점박이 노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주로 60Hz 이런 걸 사인 웨이브로 쓸 것이므로 우리가 D 오브 DT를 J 오메가로 다 바꿀 수가 있죠. 사인 웨이브를 쓸 것이니까 J 오메가. 그 J 오메가로 다 바꿔버리면 페이저 노테이션을 쓰면은 V1 사실은 요 V1이라는 게 원래 요 V1T를 어떤 페이즈 V1에다가 복소수가 되겠죠. 익스포네이셜 J 오메가 T였는데 얘는 다 생략해 버린 거죠. I1에도 익스포네이셜 J 오메가 T가 곱해졌을 거예요. 생략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을 쓰면은 자 미분이니까 J 오메가 L1 곱하기 I1 베이저 마이너스 J 오메가 M I2 그다음 V2는 마이너스 J 오메가 L2 I2 아까 식을 보면 거꾸로 돼 있죠. 마이너스죠. I2가 거꾸로 흘러서 I1 I2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J 오메가 M 여기 있네. J 오메가 M I1 그래서 J 오메가가 다 공통이므로 L1 I1 MI2 MI1 빼기 L2 I2 이렇게 표시되죠. 자, 퍼펙트 카플링 K가 1일 경우는 퍼펙트 카플링에는 V1, V2를 나누기를 해보면은 이게 그냥 L1 나누기 M의 비율 그래서 권선비로 정해져 버려요. 퍼펙트 카플링. 그래서 이 R이 들여다본 등가회로 이 저항 로드 R이 왼쪽으로 들여다본 등가회로는 K 이꼴 1일 경우에는 if K 이꼴 1 그냥 여기 인가된 전압 프라이머리 사이드에 인가된 V1 전압이 그냥 권선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와버리죠. 그래서 이 식에서 그게 유도가 돼야 되는데 자, 그 식을 한번 봅시다. 그 식이 자, J 오메가 L1 I1이군요. 오케이. 자, 저 식을 우리가 다시 쓰면요. 자, 프라이머리 사이드는 J 오메가 L1 빼기 L1 I1 빼기 MI2죠. 그 다음에 V2는 J 오메가 MI1 빼기 L2 I2죠. 자, 이 두 개의 비율을 지금 구해보는 거죠. V1 나누기 V2는 J 오메가를 없애버리면 MI1 빼기 L2 I2 LI1 빼기 MI2 L1이죠. 근데 이 M이 K 스퀘어 루트 L1 L2죠. 그걸 이제 대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 대입을 해버리면은 자,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해봐요. 그러면 자, L1, I1 빼기 K가 참 1이라 그랬어요. K가 1이면 M은 스퀘어 루트 L1, L2, I2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스퀘어 루트 L1, L2, I1 빼기 L2, I2. 그러면요. 여기서 스퀘어 루트 얘를 스퀘어 루트 L1으로 묶을 수가 있는지 봐요. 그래서 분자는 스퀘어 루트 L1 스퀘어 루트 L1 I1 빼기 스퀘어 루트 L2 I2가 되죠. 요게 분자예요, 분자. 뉴머레이터. 자, 여기는 스퀘어 루트 분모는 스퀘어 루트 L2로 묶어봐요. 스퀘어 루트 L2에 스퀘어 루트 L1 I1 빼기 스퀘어 루트 L2 I2. 신기하게도 같은 텀이 생겨났어요. 따라서 요 비율은 스퀘어 루트 L1 나누기 L2다. 즉 N1 원선비다. 원선비. 그죠? 퍼펙트 카플링일 때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된다. R 값에 무관하게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보인 거고요. 퍼펙트 카플링일 때는 R 값에 무관하게 그냥 이 V1, V2의 비율이 스퀘어 루트 L1 나누기 L2 권선비와 동일하다. 만약에 퍼펙트 카플링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퍼펙트 카플링이 아니면은 우리가 관계식을 조금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식을 한번 봐봐요. V1 이꼴 자 J 오메가 L1 I1 마이너스 M I2 그 다음에 V2 이꼴 J 오메가 M I1 마이너스 L2 I2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퍼펙트 카플링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 1하고 식 2에서 식 1에다가 M을 곱하고 요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I1 텀을 없애버리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R이 등가장을 해야 되니까 R에는 I2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I1을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이 식에서 L1을 곱해서 서로 빼버렸다. 얘 둘을 빼버린 거죠.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MV1 마이너스 L1 V2 이꼴 I1은 없어졌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J 오메가 L1 곱하기 L2 마이너스 M 제곱 I2가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V2 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가 M은 정의에서 카플링 계수 K 곱하기 스퀘어 루트 L1, L2죠. 그걸 이제 M 제곱에 대입을 해버리면은 지금 L1, L2 요 K 제곱이 되고 그래서 요게 자 MV1 마이너스 L1 V2 이꼴 지금 조금 더 간단하게 됐어요. L1 L2 1 빼기 K 제곱 I2가 되겠죠. I2 그러면 내가 이제 V2를 구하려고 그래요. V2 이꼴 V1이 식으로 써죠. M 곱하기 L1의 V1이죠.
그 다음에 V2니까 이게 빼기가 되나 봐요. 빼기인가? 보자. 1 빼기 K제곱이죠. 1 빼기 K제곱. 저쪽으로 넘어가겠죠. 마이너스가 된다. 그죠? 그러면 V2는 마이너스 L1으로 나눠야죠. V2 여기 L1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J 오메가 L2에 1 빼기 K제곱 I2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요건 V1에 따라서 변하는 볼티지 소스가 되겠죠. 아까 스퀘어루트 N1 over N2 V1.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1 빼기 K제곱이 맞죠. 보자. 이 폴레리티가 제대로 됐나 봅시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있었죠. 요거는 플러스 L1, L2. 오케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거기다가 요런 게 직렬로 하나 달렸어요. 요게 그 인덕턴스. 근데 지금 이 I2가 흐르는 방향이 약간 이상해서 그런데 어쨌든 요거 가지고 우리가 등가이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등가이로를 뭐 V2 이꼴 지금 M over L1이었죠. M over L1에 V1 마이너스 J 오메가 L2 1 빼기 K제곱에 I2인가요? 1 빼기 K제곱에 I2가 됐어요. 이게 등가이로가 어떻게 됐을까? I2는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R쪽에서 들여다본 등가이로는 지금 요건 여러분들이 K 스퀘어 루트 L1, L2 나누기 L1이니까 아까 그 권선비 K 스퀘어 루트 L2 나누기 L1이 되죠. 그래서 이게 K N2 나누기 N1 권선비인데 전압이 약간 줄었죠. K 때문에. 그래서 R이 보는 그건 여기다가 이 전압이죠. 여기 참 V1 요거 곱하기 V1이 있어야죠. 자, 요거 곱하기 V1이라는 어떤 볼티지 소스가 여기 딱 붙고 자기는 R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I2 정의가 이러니까 인덕터로 될 거예요. I2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V2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V2 입장에서 보면은 요 인덕터의 크기가 여기 된다는 거죠. 0이 못 되고 조금 남았죠. K가 1이면은 그 인덕턴스가 없어지고 쇼트가 되는데 인덕턴스가 조금 남았죠. 요 폴레리티 마이너스가 맞죠. V2는 I2가 거꾸로 흘러서 마이너스 J 오메가 요 인덕턴스 곱하기 I2 이쪽에서 가보면 알죠.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플러스 이전압. 요게 R이 들여다본 등가회로다. 자, 그 다음에는 V1이 들여다본 등가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자리가 없군요. 자, 요건 일반적인 식인데 자, V1이 들여다본 등가회로를 구하려고요. 아까 원래식을 또 그냥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아까 원래식을 보면은 자, V1은 J 오메가 L1 I1 빼기 MI2 그 다음에 V2는 J 오메가 MI1 빼기 L2I2 이 식이었어요. 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V2는 I2 곱하기 R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식으로서 V1 나누기 I1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V2하고 I2는 없애버리고 싶어. 자, 여기 변수가 몇 개가 있죠? 변수가 3개인데 변수가 4개군요. 오, 변수가 참, 변수가 4개죠.
V1, V2, I1, I2. 근데 식이 3개니까 관계식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V2가 없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 대입해봐요. 세 번째 식을 위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했다. 그러면 자, I2 곱하기 R은 J 오메가 M 곱하기 I1 마이너스 L2 곱하기 I2죠. 자, 그래서 I2를 I1의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나의 I2는 어떻게 되나요? R 플러스 J 오메가 L2 J 오메가 M I1이죠. 자, 요 식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I2가 없어지고 V1, I1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딱 대입을 하면은 V1은 J 오메가 L1, I1 그 다음에 여기다가 J 오메가 M이라 그래요. 요걸 여기다 미리 곱했어요. 그 다음에 I2니까 J 오메가 M I1 R 플러스 J 오메가 L2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뭐 공통으로 할 게 꽤 많네. J 오메가를 꺼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가 넣어서 지금 그걸 하죠. 자, I1도 여기 있으므로 V1 나누기 I1을 아예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V1 나누기 I1 요걸 계산을 하면요. 자, 자, J 오메가를 앞으로 꺼내 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R 플러스 J 오메가 L2죠. 그리고 요 L1하고 곱해 봅시다. L1 R 그 다음에 J 오메가 L1 L2. 자, 요 L1을 요거하고 다 곱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M 제곱이군요. J 오메가 M 제곱. 그래서 요걸 딱 보면은 만약에 K가 1이면은 M은 K 스퀘어 루트 L1 L2에서 K가 1이면은 요 뒤에 항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뒤집어서 딱 계산하면은 V1 I1 나누기 I2는 I1 나누기 V1은 역수를 취하면은 여기가 없어져 버리고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J 오메가 뒤집었으니까 R은 없어져 있고 J 오메가 L1이죠. 그 다음에 얘는 J 오메가가 없어져 버리고 L2 R분의 1 L2 나누기 L1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애드미턴스인데 뭐가 애드미턴스 두 개가 더해졌죠. 보니까 L1이라는 인덕턴스 한 개하고 어떤 R이라는 게 R이 좀 곱해져서 보이죠. 이 V1, I1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L1. 얘는 R이 L1 나누기 L2로 곱해졌죠. 그래서 요게 R 곱하기 N1 제곱 나누기 N2 제곱이 되죠. K 이퀄 1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L1하고 요 R이 병렬로 물린 걸로 보인다는 거지. 입력해서 보면요. 근데 K가 1이 아닌 경우 K가 1보다 작으면 식이 복잡해졌죠. 그게 어디 갔나요? 자꾸 거꾸로 가요.
버렸어요. 여기 있네. 자, K가 1이 아니면 V1 나누기 I1이 이렇게 돼요. K가 1이면은 요 항이 없어져 버렸을 텐데, 그죠? 이 등가이로가 꽤 복잡하게 되죠. 아마 등가이로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엘리멘트가 잔뜩 붙는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압 비율이 어떻게 표시가 될까?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건 권선비가 N1, N2면은 AC 전압 비율은 N2 권선비 비율하고 동일하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K가 1이라야 된다. 퍼펙트 카플링일 경우만 이게 성립하죠. 퍼펙트 카플링이 아니면은 이게 성립 안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 식을 딱 나눠 보면은 요 V1, V2 식이 있죠. 퍼펙트 카플링인 경우에는 지금 공통 벡터로 이게 아까 저 뽑혀 나왔듯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걸 그대로 이렇게 아까 나누기를 해보면은 이게 어떤 공통 벡터가 나오는 바람에 K = 1 되면 얘가 없어져요. K가 1이 안 되면 안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N1 나누기 N2죠. 여기 K가 1일 때. K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K가 1이 아니면은 약간 번거로워져. 아까 이쪽에서 들여다본 등가장이 얼마냐 하면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V1이 N1 나누기 N2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인덕터를 하나 달고 있었어. 그 인덕터가 L2 1 빼기 K 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R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V2고. 퍼펙트 카플링이 이게 쇼트니까 그 말이 맞죠. V2는 권선비다. V2 나누기 V1은. 거꾸로 했네. N2 나누기 NY였어요. N2 나누기 NY. 근데 K가 1이 아니면 얘 때문에 이거 I2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랩 넘버 6에서 다이오드 실험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변압기를 쓰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쓸 때 우선 이 변압기 파라미터, 셀프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이 값들을 다 측정을 한다. 그래서 LCR 미터로 뭐 측정할 수 있겠어. 요 M은 LCR 미터로 약간 어렵지만 LCR 미터로 여러분들이 이걸 R, L, 그 다음에 여기 CP를 이렇게 달아도 되죠. CP. 여기 LP인 줄 알 거 있어요. LP, LS라도 RS. 그러면 60Hz 부근에서 거의 우리가 쓸 주파수가 60Hz니까 60Hz 부근에서 요 프라이머리 사이드 다른 쪽은 안 건들고 요것만 붙잡아 가지고 LCR 미터 딱 뭐 할 수 있죠. H 커런트, H 포텐셜은 이쪽에 물리고 로우 커런트, 로우 포텐셜은 여기 물리면 그냥 이게 나오죠. 그걸 옮겨서 이쪽에 L2에 하면 L2에 대해서도 요 셀프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냥 다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것처럼 그 공진 특성을 이용해도 쉽게 측정할 수 있죠.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었다. 10K장을 직렬을 달고 여기다가 프라이머리에다 10 마이크로파라드를 달고 이제 주파수를 쓱 변화시켜 보면은 60Hz 부근에서 이 공진하는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 웨이브를 하는데 이 진폭을 일정하게 하고 주파수만 바꿔보죠. 진폭은 같은데 주파수만 바꿔보면 어떤 주파수에서 이 크기가 커지죠. 공진하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니까. 그 최고 주파수를 가지는 주파수가 바로 F 이꼴 최고 주파수가 2파이 스퀘어 루트 L1에다가 C죠. C는 미리 측정해가 알고 있는 10 마이크로파라드면 L1 값이 나오겠죠. LCR 미터하고 비교해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마 L2가 작아서 220 마이크로파라드를 달았을 거예요. 그래 달고 역시 펑션 제너레이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10K를 달고
방신 제너레이터 소수장을 47ohm이라 그랬네요. 55ohm이라 해도 무난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방신 제너레이터를 단다. 그래서 피크 전압을 계산하면은 된다. 캐패시턴스를 이래 바꾼 이유는 공진을 거의 60Hz 부근에서 했으면 해서 바꾼 거죠. 둘 다. 왜냐면 우리가 60Hz 신호를 쓰죠. 이 변압기에서는. M은 뭐 측정할 때 이와 같이 그냥 방신 제너레이터를 그냥 L1에 물려놓고 이렇게 재면은 V2 나누기 V1 이 진폭이 측정이 되겠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했으니까 그게 루트 L2 나누기 L1이다. 소리 이게 M이죠. M. 그렇죠. 이게 M 오브 L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I1의 그게 된다는 거죠. I1. 요 I2는 0이니까 플로팅식이었죠. I2는 0. 따라서 V1은 J 오메가 L1 I1이죠. I1 베이즈. V2는 J 오메가 M I1이죠. 그래서 I1이 같으니까 요 두 개 비율이 바로 M 나누기 L1이 된다. L1은 앞에서 측정했으니까 N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대체로 측정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 프라이머리는 3.3 헨리. 꽤 크죠. 세컨더리는 17 마이크로 헨리. 카플링 계수는 스파이스 이렇게 써요. L1, L2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노드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0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카플링이 되어 있는데 점박이를 여기다 해야겠죠. 이런 노테이션이다. 얘가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이쪽에서 흘러나간다. 얘가 플러스 전압이면 얘도 플러스 전압이 유기된다. 그 말이죠. 요건 이제 트랜스포머를 시그마 스파이스로 한번 돌려본 거예요. 자, 1번, 2번 아까 트랜스포머 1번, 2번 사이에 DC0 진폭 200, 60Hz 사인 웨이브를 넣었군요. 그래서 1번, 2번이 프라이머리고 그래서 30 세컨더리 1K 저항을 달았고 주의할 점은 이게 그걸 붙여줘야 돼요. 이쪽이 정기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제로인데 1번, 2번, 3번 뭐 이러는데 이거 3번. 이걸 저항을 붙여줘야 된다. 1기가짜리. 뭐 무지 큰 거 붙여야 되는데 붙이긴 붙여야 된다. 그래서 했더니 지금 100V 진폭을 넣었는데 얘는 한 6V 좀 나왔나요?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6V 정도 나왔다.